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엔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 중순인데 한여름처럼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수준의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고요. 오존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9도, 포항이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부터 장마전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침수 피해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입사 이후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말쯤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회사 남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의 선임 직원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얘긴 줄 알고 내려갔지만 선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이 힘으로 자신의 집으로 밀고 들어와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때린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얼굴이 떠올라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데 이런 성폭력 피해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여성은 호소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부서 내 단 한 명뿐인 여성 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옆에 오라고 하셔서 옆에 앉아서 술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부서 직원 한 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부서 내 왕따와 험담 같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회사는 석 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아버지가 포스코에 들어가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여성은 결국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밝혔고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런 가해를 한 적이 없고요.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습니다. 포스코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하청 갑질 행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2017년 우월적 지위를 하청업체에 남용했다면서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업체는 2015년에도 포스코 케미칼의 갑질로 연매출 10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포스코 케미칼의 하청 갑질 행태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2017년 하청업체인 세강산업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포스코 케미칼의 갑질로 하청업체가 입은 손실 매출액은 4,800여만 원. 포스코 케미칼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하청업체 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야 겨우 공정거래위의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설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더 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저를 이렇게 불이익을 줬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좀
조금이라도 제가 억울함이 인정된 것 같아요. 피해 하청업체인 세강산업은 해당 건 외에도 또 다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2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강산업 측은 2015년에도 포스코 케미칼의 일방적인 발주 중단으로 연 매출액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청 갑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하게 또 이렇게 밝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공정거래위의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협력사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올 들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경북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 예안면에서 10여 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권용수 씨. 올 초 고추와 콩 등 다른 밭작물을 심기 위해 사과나무를 절반 가까이 베어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은 탓에 땅이 메말라 씨앗조차 뿌릴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조금 왔다 해가지고 해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수준. 작물을 못 심다 보면 거기에 담는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엄청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콩밭에는 싹을 틔우지 못한 콩이 절반이 넘고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노는 물이 마르기 직전입니다. 이달 초 내린 비로 메마른 땅이 목을 적시긴 했지만 해갈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바닥이 갈라지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한 3일만 가면은 물이 마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부으면 또 더 하고요. 여기는 낙동강 지류인 안동 동계천입니다. 올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 바닥이 다 드러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물도 흐르지 않은 탓에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에 내린 비의 양은 146.5mm로 평년의 35%, 지난해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올해는 52%로 평년 저수율의 4분의 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정 개발, 하천 굴착, 양수기, 구입, 호수, 대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지금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 후반부터는 경북도 본격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극심한 가뭄도 이달 말부터 점차 완화돼 다음 달에는 대부분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 바로세우기 실천운동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포항시 의회 의장은 포스코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는 포스코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지방의원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기 포항시의회 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내진 보강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건물의 61%, 1,800여 동에 대한 보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진 보강이 어려운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협의회도 구성해 철거나 개축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남권 9개 철도 건설 사업에 8,0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개통돼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울산 포항, 영천 신경주 노선에 1,631억 원을 투입해 기존선 구조물 철거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합니다. 또 노반 공사가 끝난 동해선 2단계 영덕 삼척 구간의 궤도와 시스템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포항 삼척 철도 개통과 동시에 포항 동해 구간 전철화를 위한 궤도와 건축, 시스템 전 구간 공정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철화 사업이 끝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시설 보조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상주, 영주, 봉화 등 경북 6개 시군의 임산물 생산단체로 임산물 생산시설 구축에 3억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희망단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오랜 유행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식당이나 카페,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죠.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새로 문을 연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던 김호철 씨는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자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지만 손님이 없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식당 음식을 집에서도 똑같이 맛볼 수 있도록 재료를 포장해서 파는 밀키트 개발. 지난해 대구시 지원금으로 전문 컨설팅을 받아 밀키트를 만들었고 올해부터 시중에 내놨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동네 상권으로만은 조금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국 상권을 좀 노려봐야겠다. 솔직히 맛으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작년 21년도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외식업소 신규 대비 폐업률은 2019년 89.7%였지만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은 103.1%로 1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폐업률이 100이 넘었다는 건 새로 연 곳보다 문 닫은 곳이 많았다는 것으로 2020년에는 오래된 가게들도 버티지 못하고 많이 폐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외식업체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문대학과 함께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포장 배달 전문점, 비건 레스토랑 등 과정별로 수강생을 뽑아 메뉴 개발과 마케팅, 상권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한 업주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 7번 망한 사람이에요. 7번 망한 사람이고 망했을 때 결론은 뭐냐? 나도 좀 쉽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어렵게 간다고 판단하고 난 뒤부터는 실패가 없어지고. 사건 분석이라든지 트렌드 분석 같은 거, 그다음에 메뉴 개발이라든지 실습, 그리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기법 같은 거를 배우게 됩니다. 대구시는 창업 이후에도 상담 지원을 이어가고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8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51명, 경주 23명, 울진 4명, 영덕 2명,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47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임 경제부 지사에 이달희 전 정무실장을 내정하고 다음 달 1일자로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제부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영일만대교 건설 등 국책사업과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 달성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 관광시설의 안전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9월 2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경북 지역 농촌 관광시설 가운데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촌 민박 등 1,619곳입니다. 점검 사항은 물놀이 시설 관리, 화재 안전과 위생 관리,
방역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과 유관부서 합동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입니다. 경상북도는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거나 감전, 누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관리가 부적합한 사업장은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겨울에 1,554곳을 점검해 27곳은 시정명령, 69곳은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징수팀을 구성해 수도권 등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합니다. 이번 징수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체납자 735명이고 체납액은 모두 25억 원입니다. (6월) 중순인데 한여름처럼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수준의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고요. 오존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9도, 포항이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부터 장마 전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침수 피해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